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굿모닝 대한민국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허현준입니다. 리안님, 정태호님, 권한창님, 권중영님, 초록빛님, 슈킴님, 박사엠님, 주식킹, 씩님, 상사환님, 이재양님, 나른한 오님 반갑습니다. 8월 10일 아침 같이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심의정 법무부 차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이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의정 후보자는 법무부, 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죠. 주로 형사부에서 많이 일을 했고요. 상당히 대통령과 신임도 높고 김주혁인가요? 민정수석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인연을 해온 관계라고 하죠. 이거 자세히 좀 뒤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른 하나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비서실장 임종석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으라 이렇게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임종석 비서실장도 관여한 것이 확인된 것인가요? 소환 조사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 이사장에 임명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직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창호 씨를 바로 태국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들이 이 서창호 씨와 문다의 가족들이 태국에서 정착하도록 도운 사실도 확인이 됐죠.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가족을 지원한 것이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인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 중에 임종석 소환 통보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이 문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송은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임종석이 결국 소환 통보가 됐네요. 지난번에 이 조현옥 인사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입건이 됐죠. 입건이 됐네요. 예. 이제 임종석 소환 통보입니다. 임종석 다음은 문재인이죠. 임종석이 어제 문재인 정부를 탈탈 털고 있다,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치 보복 성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상직이 자신이 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사위를 취직을 시켜주면서 이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뒤를 봐주거든요. 태국으로 이사 가는 부분에. 이상직이 왜 저랬을까? 자, 이상직이 전주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합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자, 재선에서 떨어져요. 그런데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항공사를 통해서 이런 특혜를 베푼 것이거든요. 이 다음에 또 이상직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다시 또 민주당 의원을 해요. 그 이후에 또 감옥에 갑니다. 이 횡령 등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상직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이 모든 조사를 다 해놓고 있거든요. 지금 순서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전주지검에서 지금 이 검사 9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마무리 수사 중이거든요. 임종석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이제 조사하고 나면 이제는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면요. 이게 전부 엮여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왜 청와대 8개 부처가 개입을 했을까? 놀랍거든요. 그게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다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다른 후보를 주저앉혀야 되고요. 경찰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걸 민정수석실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문다혜 특혜 부분도요. 지금 문다혜가 돈 거래를 한 사람도 경호실도 있고 지금 그 제2부속실도 있고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청와대 여러 부서가 개입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김정숙이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당연히 문재인까지 수사가 갈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들도 인사수석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청와대 쪽에. 네. 이 전반적인 수사 종합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 김정숙 문재인 소환이 되려면 결국 이 사건은 이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한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첩을 하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으로 이제 발탁이 되면서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대를 했다라고 하죠. 아마 이제는 이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위라는 것은 공직자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진석 비서실장도 인사위원장을 공무원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인사와 관련된 기본 기초조사를 보고를 받고 또 사정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도 후보에 대한 검증의 보고를 받고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이 인사수석을 데리고 사실은 문재인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를 했겠죠. 사전에 이제 지시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인사 업무를 사실 내부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수사 대상이 이 사건 될 수밖에 없다고도 보이는데요. 그 임종석은 문재인을 조사하기 전에 이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예. 그럼 뭐 임종석이 어제 굉장히 반발을 하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뭐 임종석이 할 이야기는 뻔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중진공 이사장으로 할 만한 사람이어서 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일들은 그러니까 이상직을 통해서 그 많은 특혜들이 문다의 그 가족에게 그 많은 특혜들이 가는 과정에는 이 임종석이 개입을 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죠. 지금 이게 이 이상직과의 관계 이 부분을 밝히는데 지금 임종석이나 인사수석이 필요한 것이지. 예, 사실상 문재인의 어떤 그렇죠. 지시를 받고 또는 보고를 했는지 이거겠죠. 그렇죠. 문재인 정권과 이상직의 관계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많은 특혜들은 이제 소위 제2부속실, 경호실, 뭐 민정수석은 당연히 알겠죠. 네. 이 부분을 통해서 다 흘러갔을 것이다. 임종석은 그런 것은 모른 채 할 것이다. 당연한 수순이죠. 뭐. 예. 본인은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이제 수사 임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임종석은 지금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된 문제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여해서도 검찰에 지금 수사 대상으로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월 초에 지시를 한 겁니다. 네. 지난해 11월 그 송철호 사건 1심 판결에 따라서 조국과 임종석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요. 지시를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아직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네요. 조국 마찬가지고 임종석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일이 많았습니까?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중대 사건이죠. 사실은 딱 민정수석실까지 가다가 차단이 됐는데 아니 민정수석실 밑에 있는 공직비서관, 민정비서관까지만 가다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라인으로 올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임종석 조국 관련된 수사로 이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문재인 수사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의 중간이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끊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요. 예. 자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목 감기 마지막인데 예. 저 목이 좀 예민해가지고 잠겨 있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이 대한민국에서 이 지검 중에서는 뭐 그냥 큰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커요. 네. 이 수사에 만약에 손이 모자란다면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급한 수사부터 중요한 수사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중앙지검에서 속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임종석을 소환하고 나면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서 조국과 임종석이 하는 일은 중간 다리 역할이었을 겁니다. 네. 지금 실무는요. 그 민정비서관이 다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 누굽니까? 갑자기 예. 뭐 끈끈이 다 걸려드는 그 양반. 예.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 MB 노무현 뭐 상가에서 MB에게 고함 지르고 했던 네. 백원우죠. 백원우요. 예. 자, 백원우가 실무는 다 했을 겁니다. 다 드러나 있는 거죠. 네. 백원우는 2년이었죠. 2년 형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이 거치는 다
단계인데 속도 조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거치면 바로 문재인입니다. 도대체 청와대에 8개 부서가 나서서 선거 공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통령 권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전부 다 이게 위법이라는 거 모를 사람들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건데 이 속도 조절을 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네. 그 사실은 이재명 관련된 수사 재판도 지적되는 사항이었지만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검찰이 따갑게 비판을 받은 적이 적지 않잖아요. 그 지난 2년 동안 예. 모든 게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문재인 앞에 가면 딱 멈춰요. 지금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요, 모두 국정원 뭐 비서실장 다 가다가 네. 딱 문재인 앞에 가면 멈춥니다. 스톱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왜 이랬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원석이 답변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예. 예, 오늘 마침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걸 공지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오늘 1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규정기를 지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 재판이 시작되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재판도 오늘 재개가 됩니다. 그 부분도 마침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생각이 마침 떠오르네요. 예, 먼저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 아마 이달 중으로는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지금 언론에 나왔는데 뭐 시를 늦출 문제가 아니죠. 바로바로 소환해서 조사를 이루어져야겠죠. 결국에 종착지, 주범, 이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든 이 중진공 이사장 사건이든 다 문재인한테 닿아 있죠. 문재인이 검찰에 서서 서야 될 시간들이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 이 문제 먼저 다뤄봤고요. 본래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으로 새 검찰총장 후임자로 지금 지명이 됐는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께서 심우정 지명한 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래전부터 예상이 됐던 것이고 또 적임자라고 평가가 나왔죠. 먼저 이 댓글 이 판을 이렇게 제작팀에서 앞으로 당겨 주셔가지고 잘 보이네요. 아, 그래요? 그렇죠. 들어오신 분들이 뭐 심우정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심우정을 때문에 세상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네. 2021년이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려고 가진 난동을 부릴 때 검찰청 안에서 이걸 반대하고 공공연히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결재 라인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기조실장이니까. 네.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다라고 이 징계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때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심우정이었습니다. 굉장히 기획통이라고 하는데 법무행정, 검찰행정 쪽으로 굉장히 밝다. 그런 쪽으로 많이 일을 종사를 해왔다라는 점에서 뭐 오래 전부터 심우정 차관이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라고 뭐 예상이 되었던 것이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법조계에 대해서나 저희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왔네요. 심우정 지금 법무부 차관 새로운 검찰총장 지명자 과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가 정지될 때 당시 기획조정실장으로 결재란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때 결기를 보였었죠. 나는 결재를 못한다. 추미애 장관이 요구를 했지만 결재라인을 못한다. 그때부터 상당히 신임을 더 얻었겠죠. 물론 그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당시에 형사 1부장을 심우정 당시 검사가 형사 1부장이어서 윤석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상당히 신임을 받았다고 하죠. 오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우정 잠깐 예. 말씀 중이신데 심우정 당시에 기조실장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어차피 직무정지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냥 입 뭐라고 그래야 되죠? 뭐 입 다물고 그냥 그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편이냐, 추미애 편이냐, 문재인 편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검찰이다. 법무부에 파견되어 있는 제대로 된 이 검사 출신의 이 법무 직원이다, 간부다라는 평가를 국민들에게 준 것이죠. 이거는 이렇게 직무정지 절차를 밟는 것은 잘못됐다. 그때 인사위원회 소집하고 한 것들이 절차 전부 위반이었거든요. 네. 그 뒤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그 혁신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저질렀던 것이죠. 이성윤 일당들이요. 그렇죠. 그 요즘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여자도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 그렇죠. 네. 거기에 나서서 이 월권을 하면서 직권 남용으로 했던 그 이후에 다 재판이 걸렸던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가 갔던 것이죠. 아,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 사실요, 법무부에나 어느 장관이나 지금 정권이 뭐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대충 모른 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기 옷벗을 각오한 것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 법조인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라는 데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예. 그러면 대통령이 지명을 할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심유정 검찰총장으로서 좀 여러 가지 리더십 문제나 조직 내부의 문제나 뭐 수사 기획력이나 여러 부분에서 평가가 이럴 텐데 어떤 부분에 좀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뭐 기획통이죠, 역시 조직이죠. 검찰 조직 전체 이 좀 까놓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또 중앙지검장, 예. 그다음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갈등을 빚었죠. 갈등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조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 특수부는 통제가 안 된다. 예. 이 특수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뭐 말 그대로 세죠. 특수부는 좀 세지 않습니까? 이 뭐 걸리면 수사하는 거죠. 근데 기획통이나 또 공안 쪽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체 정무적인 감각도 살피게 되고 조직도 살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후보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이 심우정 기획통이라고 하는 심우정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민정수석실이 부활이 되어 있어서 이제 각급 지검장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에서의 이 선한 영향력 행사는 가능하거든요. 예. 검찰총장까지를 지금 특수통으로 뭐 해야 될 이유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 조직 전체를 추스르는 이 수사를 전체를 추스르는 쪽이 나을 것이다. 또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데 대응하는데도 훨씬 나을 것이다. 법무부의 관계에서도 이런 기획통이 훨씬 강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과의 관계죠, 개인적인. 근무도 오래 했고, 뭐, 같은 특검 생활도 했고요. 예. 여러 가지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신뢰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이 특수수사 검사는 좀 피하고 싶었다라는 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또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민정수석이 있거든요. 민정수석이 전체 검찰을 다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집권한 초기부터 1기라고 그럼 할 수 있을까요? 2년 단위로 기준을 한 다음에 1기에는 특수통 출신들이 대거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뭐 장관은 물론이고 이현석 검찰총장, 그다음 송경우 서울중앙지검장, 신자용 검찰, 지금은 이제 대검 차장검사죠. 당시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었죠. 신자용 지금 대검 차장검사, 그 다음에 양석조, 뭐 장례식장에서 유명하게 발언했던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 거쳐서 지금은 대검 반부패 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특수통 출신 아닙니까? 1기에는 특수통을 전면적으로 배치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주요 보직들의 변화가 좀 일부 있다 이렇게 보면서 기획통으로도 충분히 전체 지금 맡고 있는 수사와 재판은 물론이고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의 공세 뭐 또 실제 다른 현안 관련된 수사 이 사건들에 대해서 기획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지검장이나 중앙지검장 다 특수통이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현장 수사들은요. 예. 검찰총장까지 특수통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검찰 조직 전체를 추스르는 데는 기획통이나 사실 공안통 이런 쪽이 정무강박은 뛰어나거든요. 특수통은 역시 이제 걸리면 가는 것 아닙니까? 수사는. 때려잡는 데는 그렇죠. 익숙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테고요. 예. 이원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원석 이야기가 결국 나올 텐데 이번에 이창수 검찰 중앙지검장과 김건희 여사 조사를 놓고 정면으로 그렇게 부딪히는 모습요. 저거 대단히 보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 소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어도 겉으로 저렇게까지 터져 나오지는 않았어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성윤이 계속 반발은 했지만 대놓고 하지는 못했어요. 두 사람이 동기죠. 저 사법연수원은 그런 상황인데 이번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런 행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이 자기가 맞다라고 하더라도요. 저런 행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게 사실은 이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특징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게 탁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 전체 관리와 이런 것은 뭐 윤 대통령도 특수 출신인데 네. 그런 관리는 역시 이 기획통이 나은 부분도 있다. 이런 게 고려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뭐 국민들 앞에 이원석과 이창수는 뭐 아예 대놓고 지금 뭐 완전히 감정적으로 붙은 것 아닙니까? 네.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예.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제 이야기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수 진영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꽤 많죠.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성이 적지 않고 문재인 일가 수사에 왜 소극적이었냐, 또 재판 지연에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냐, 뭐 몇 가지 점에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 그 시기에 이재명 관련된 사건 또 민주당 관련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22명 구속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문재인 자체는 잡아넣지 못했지만 그 밑에 관련자들은 상당수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구속 기소를 한 상황인데 이원석 검찰총장 이런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좀 대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문이조 심판. 예. 이재명 정말 구속되는 거 보고 사실 보고 싶다라는 분들 그 간절한 게 저렇게 정치 권력 뒤에서 비리를 저지른 인간을 왜 구속을 못 시키느냐. 그 국민들의 이 마음을 생각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니까 뭐 어떤 책임이라도 져야 합니다. 대통령,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은 있고요. 근데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은 그러면 자 네가 검찰총장이니까 뭐 안 되면 전부 네가 책임 다 져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못 묻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차면 유창훈 부장판사 같은 일들이죠. 자, 그 일이 이겁니다. 예. 이재명 구속을 못 시켰다. 이걸 열받는다고 해서 이원석에게 책임을 다 넘기면요. 유창훈은 그러면 책임이 없는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유창훈이 낸 그 판결문을 보면 됩니다. 유창훈 판결문에서 검찰이 수사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가 나와요. 혐의를 인정합니다. 유창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니까 구속시키지 말자예요. 이건 유창훈이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 문재인 가족 수사 조국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구속되는 것이고요. 문재인 가족 수사에 대해서 이원석이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보통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두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소위 5월 달에 이창수가 발탁이 되는 그 과정에 인사정보가 나갔던 것이 아니냐, 야당 쪽에 나간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굉장히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모두 당연히 검찰총장에게 100% 보고입니다. 예. 사전 보고입니다. 근데 소극적이었다. 그 부분을 추진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보는요. 인사정보는 그 당시에 알만한 사람 다 알았고요. 그 법무부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그 정보하고 관계없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26명이 그 문다의 그 수사가 과하다라는 기자회견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이창수 발탁되기 전에요. 그거하고 관계없이도 그 기자회견은 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문재인이 19일 5월 그게 12일 기자회견이고 5월 19일 문재인이 자서전을 냅니다. 자서전이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다에 대한 수사를 걸고 넘어지려고 친문 쪽에서는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본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함께 이 책임을 묻는 부분,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를 정권 초반에 하는 것이 맞느냐. 이재명 수사가 있는데 그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소극적이었다라는 부분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한동훈에게 책임을 묻느냐. 법무부 장관은 한 건도 지난 2년 동안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한 건도 자기도 약속을 했다시피 개별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지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책임을 묻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아무리 지금 뭐 한동훈과 이원석을 같이 편으로 놓고 비판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가릴 것은 가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총장은 이제 수사 재판을 지휘하는 사정기관의 역할로서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그럼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과의 관계, 업무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데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게 합이 잘 맞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새 검찰총장 지명에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가장 영향력을 미쳤지 않겠습니까? 예. 또 뭐 검찰국장, 검찰과장으로 같이 일도 했고요. 네,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심의정 지금 지명자가 과장을 했다고 그러죠. 예. 윤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 체제를 중심에 두고 이 검찰총장을 지명했다라고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김주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각 지검의 중앙지검, 수원지검, 전주지검 모두의 이 수사 이 관장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판단 아래 네. 이제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의 어떤 전문가 뭐 이런 것보다는 기획통으로서 검찰 조직 전체를 추스르는 게 맞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 중심에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정수석이 없을 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죠.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지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먼저 심의정 검찰총장 후보자 소식이 알려져서 지명 사실이 알려져서 그 소식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